자, 오늘이 11월 9일이네요. 날짜 참 빨리 간다. 그쵸? 자, 리액트의 마지막 주제, 리덕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요 13번째 예제 자체가 기존의 그 수업 자료에서 좀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코드를 좀 개선을 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어제. 그래서 그 예제 분량 자체가 여태까지의 그 수업 예제들보다 양이 좀 많아요. 일단 얘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오늘 끝날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 준비들부터 좀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저도 좀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자, 기존에 있던 그 리덕스라고 하는 예제는 폴더 이름을 바꿔버리고 프로젝트를 저도 새로 만들게요. 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13 리덕스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지금 생성되고 있고요. 뭐 패키지들 여태까지 쓰던 것들이 다 쭉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오늘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애가 뭐냐면은 리액트 리덕스라고 하는 애예요. 원래 리덕스라고 하는 거는 리액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독립적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HTML 코딩하면서 써도 되는 건데 HTML 코딩하면서 리덕스를 쓴다라는 건 내가 봐서는 사실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막 코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근데 리액트에서 리덕스를 사용하면 이점이 되게 많아요. 얘가 아직 뭐 하는 앤지도 지금 소개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리액트 아니면 거의 안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일단 리덕스라는 애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리액트 리덕스라고 설치하면 얘는 같이 깔려요. 근데 이거 그 초반에는 요 두 가지 조합만으로 코딩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거의 진짜 악명 높을 정도로 나 이것 때문에 리액트 안 해 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난이도가 끝판왕에 달리고 있던 것 터라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각종 방법들이 고안되던 과도기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 리덕스 개발팀에서 리덕스 툴킷이라는 애를 발표를 했어요. 얘가 작년에 나왔나? 아무튼 리덕스 쪽에서는 꽤 최신 기술이에요. 이 리덕스 툴킷이라는 게 적용되고 나면서 굉장히 복잡하던 코드가 좀 간결하게 좀 정립이 됩니다. 이전에 리덕스를 한번 쓰려면은 간단하게 변수 하나 만들 때도 파일을 5-6개를 고쳤어야 됐는데 그나마 이 툴킷이 등장하면서 좀 처리 루틴이 좀 단조로워졌어요. 대신에 프로그램 코드가 단조롭다라는 게 우리가 코딩하는 게 단조롭다라는 거는 단조롭다는 건 이 뒤에서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숨겨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진짜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 가서 화풀이하는 라이브러리야. 나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실행은 다른 파일에 있는 엉뚱한 애가 돼요.
얘는 그냥 무조건 흐름 외우셔야 돼요. 이해고 뭐가 없어요. 나도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 못했어요. 나 외우는 거 못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리덕스를 안 하면 리액트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프론트 개발은. 프론트 개발은 리덕스를 안 하면 굳이 리액트를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덕스 데브툴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건요. 얘가 워낙 난이도가 높으니까 리덕스라는 모듈 하나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확장팩이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리덕스라는 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확장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깔아놓고 세팅 한 줄만 해주면은 변수값의 상태 바뀌는 상황이 크롬 브라우저에 자동으로 다 나와요. 일부러 콘솔점 로고 찍을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얘네들을 쭉 설치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예제에서 이제 차트.js도 같이 쓰일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차트.js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쓰는 거니까 여기에 그 추가 패키지에 대한 부분에 그 차트.js에 대한 명시까지는 해놓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차트.js를 언제 사용했었냐면은 이게 차트.js가 UI 라이브러리 9단원 거기에서 처음 나왔었어요. 이때도 리드미 파일은 정리 안 했었죠, 참. 소스를 열어보면 차트 ex.js 파일에 차트.js를 설치하기 위한 얀 명령어가 추가적으로 제시가 돼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깔고 나서 차트.js를 추가적으로 깔아줄 거예요. 자, cd 리덕스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패키지 깔면서 뒤에다가 차트.js와 리액트 차트.js2 이거 두 개를 덧붙여주고 엔터. 따로 덧붙이는 거 귀찮으면 요거 명령어 두 개 따로 해도 돼요. 반드시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 됐고 이제 기본적인 세팅 과정 들어가야죠. 자, 날릴 애들 날리고 요거랑 index.js도 정리하고요.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도 제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쓸 거니까 임포트 구문 가져올게요.
자, 임포트 구문까지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할 건데, 컴포넌트 폴더에서요. 일단 이전에 수업했던 거에서 복사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게 메뉴 링크, 뉴스 리스트, 스피너, 테이블. 자, 컴포넌트 폴더에 메뉴 링크, 뉴스 리스트, 스피너, 테이블. 네,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훅스라고 하는 폴더에서 use mounted ref라고 해서 페이지 로딩이 완료되었음을 감지하려는 훅을 만들어 놨던 게 있어요. 자, 얘네가 마지막으로 쓰였던 게 스피너랑 테이블은 12단원, 11단원에서 가져와야 되겠다. 다시 스피너, 테이블, 그 다음에 use mounted ref 얘네는 11단원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메뉴 링크랑 뉴스 리스트는 10단원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는데 미디어 쿼리도 한번 넣어봤거든요. 예제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미디어 쿼리 파일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였냐면은 6단원이었네요. 11, 16.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10단원, 그 다음에 얘네들은 11단원, 마지막으로 미디어 쿼리는 6단원. 자, 파일들 복사하시고 필요한 거 라이브러리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파일들 복사해서 프로젝트 기본 초기화까지 해 놓는 걸로 일단 제가 지금 10시 5분, 10시 20분, 15분 실습하면은 10시 20분. 네, 요거까지 준비하시고 10시 반에 봅시다. 자, 화면 정리 좀 했고요.
첫 번째 예제는 그 AJAX 없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백엔드 프록시 연동 설정은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리덕스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화면이요. 자, 이 리덕스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던 상태값 있죠. 이 상태값을 관리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근데 전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예제를 기본으로 했을 때 뭐 a.js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때 이 안에서 그 use state 상태값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 use reduce, 그리고 상태값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use memo. 메모는 잘 쓰진 않았어요. 메모를 굳이 안 써도 use state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사실 use reduce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use state 처리하면서 if문 같은 걸로 다 조건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use state 하나만 잘 써도 나머지는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알아두면 코드가 좀 간결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수작업으로 다 노가다 하는 느낌이고, 얘네 두 개는 그래도 뭔가 좀 코드가 간결해지는 느낌이고. 자, 뭐 요런 상태인데, 요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값을 만들면 이 상태값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밖에 쓰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다른 b.js라고 하는 파일을 임포트를 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값을 얘한테 주고 싶으면, 얘한테 전달하고 싶으면은 props를 써서 넘겨야 돼요. 이 b.js를 내가 b라고 쓰면서 뭐 여기다가 뭐 a 하고서 여기다 상태값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은 상태값을 하위 컴포넌트한테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값을 이 a.js를 임포트하고 있는 부모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방법이 묘연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렇게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뭐 여기 헤더도 있고 사이드바도 있고 메인 그 슬라이더도 있을 거고 뭐 상품 목록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화면이 있겠죠. 푸터도 있을 거고요. 이 중에 로그인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 있겠죠. 그럼 얘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이 안에서 상태값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데 그거를 화면에 다른 데로 보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되게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하나만 컨트롤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이거를 화면 전체적인 영역에서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면은 빡세지는 거죠. 리덕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포넌트가 있죠. ABCD로 표기합시다. 편의상 A, B, 뭐 C, D 해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이 컴포넌트 안에서 상태값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했다고요. 각각의 파일 안에서 유즈 스테이트를 다 독립적으로 처리했었죠. 근데 이제는 상태값을 관리하는 통합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요. 이걸 스토어라고 합니다. 이 안에다가 상태값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상태값은
모든 컴포넌트가 다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태값을 전부 한 군데서 몰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리덕스의 개요예요. 자, 이게 좀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일반적인 컴포넌트 개발 시에는 상태값을 관리하기 위해 라이프 사이클이나 훅을 사용한다. 우리는 훅이죠. 라이프 사이클은 클래스 기반으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이때 각각의 컴포넌트가 관리하는 변수값이 소스 파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상태값 하나 만들면 그 파일 안에서만 고유하게 동작한다고요. 그래서 뭔가 고치려고 그러면은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고쳐야 돼요. 그런 걸 유지보수에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리덕스는 컴포넌트의 상태 업데이트 관리 로직을 다른 파일로 분리시켜요.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상태값을 하나의 소스에 모아놓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리덕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끼리 상태를 공유해야 할 때, 이때는 여러 컴포넌트를 거치지 않고, 이게 왜 여러 컴포넌트를 거치냐면은 어떤 컴포넌트가 있고 그 안에 다른 하위 컴포넌트가 있고 그 안에 또 어떤 하위 컴포넌트가 있다. 리액트는 이렇게 그 구조를 구성할 수 있었죠. 그러면 바깥에서 어떤 상태값을 만들면 얘를 여기서 쓰고 싶어. 그럼 얘한테 프롭스로 넘기고, 그럼 여기서 또 받아서 그걸 얘한테 프롭스로 또 넘겨야 돼요. 한 칸씩 한 칸씩 다 타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러 컴포넌트를 거치게 돼요. 그걸 하지 않고 손쉽게 상태값을 어디든지 전달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자, 리덕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슬라이스라고 하는 코드예요. 이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상태값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상태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함수, 그걸 액션 함수라고 불러요. 액션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동기 처리, 비동기 처리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리덕스를 배우고 나면 AJAX는 이 안에서 구현을 하면 돼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AJAX 처리를 한 군데다 모아놓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디파트먼트도 있었고 프로페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도 있었고 여러 개 데이터들이 있었죠. 그럼 이 데이터 하나당 CIUD가 표현이 되잖아요. 이 오픈 API, RESTful API URL 하나당 슬라이스가 한 개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연동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 개수만큼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생길 거고요. 이 슬라이스를 스토어라고 하는 소스에서 전부 다 통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이스 만든 거를 스토어에다 등록해주는 처리가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이 스토어를 index.js에서 연결을 시킵니다. 이걸 이제 구독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index.js에서는 app.js를 이제 불러와서 리액트 프로그램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app.js에서 페이지 라우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위 페이지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다른 하위 페이지, index.js 밑에 딸려 있는 모든 하위 페이지들이 이 스토어를 전부 갖다가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내가 상태값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슬라이스 안에 있는 액션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걸 디스패치 한다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는 이 슬라이스 안에 있는 이 액션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디스패치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상태값을 갱신하면은 그게 다시 스토어를 통해서 리액트의 모든 컴포넌트로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리덕스에서 관리하는 상태값과 상태값 갱신, 기능을 포함하는 단위 모듈입니다. 상태값은 전역 상태값,
리듀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태값을 갱신하기 위한 함수들을 포함하는 모듈이에요. 그리고 액션 함수는 그 상태값을 갱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고요. 좀 전에 말했던 스토어, 슬라이스를 저장하는 통합 모듈. 얘가 리액트의 메인 index.js에 연결해서 모든 하위 컴포넌트들이 리덕스가 관리한 상태값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 똑같은 얘기죠? 자, 컴포넌트. 이거는 우리가 그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지금까지 사용해온 애들. 일반 컴포넌트가 그 스토어를 구독을 해요. 그러면 상태값이 어디에선가 바뀌면은 모든 컴포넌트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반응할 수 있게끔 되고요. 디스패치, 리덕스의 액션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한다고 표현을 안 하고 디스패치 한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덕스 미드레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요 그림을 보면 컴포넌트가 액션 함수를 디스패치했다, 호출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튼 클릭 이벤트가 있어요. 페이지 안에서 버튼 클릭 이벤트가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액션 함수를 디스패치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상태값 갱신할 때 세터 호출했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딸려있는 액션 함수가 갱신이 될 거 아니에요. 미드레어라는 거는 요 사이에 뭔가 우리가 낑겨 넣는 걸 얘기해요. 여기에 뭔가 낑겨 넣어요. 여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액션 함수를 디스패치하면은 실제로 얘가 실행되기 전이나 아니면 얘가 실행된 후에 뭔가 다른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 흐름을 낑겨 넣을 수 있는 걸 미드레어라고 해요. 얘를 되게 잘 쓰면 굉장히 많은 처리를 리액트에서 진짜 개발자 입장에서 뭔가 코드가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되게 초고급 기법인데 저도 미드레어를 만들 수준까지는 필요까지는 겪어본 적이 없고요. 사용자가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액션 함수를 디스패치하면 중간에 미드레어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 다음에 액션 함수가 실행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흐름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미드레어도 이제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표적인 거는 뭐 액션을 전달받은 액션 값을 콘솔에 기록한다거나 아니면 수행해야 될 동작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종류의 액션을 추가로 디스패치. 나는 A라는 애를 호출했는데 이게 그럼 여기 A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얘가 B도 호출. 이런 식의 기능을 자동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A하고 B가 동시에 실행되게끔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거나 비동기 액션, 뭐 AJAX 처리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 리액트 툴킷에는 리덕스 청크라고 하는 미드레어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얘가 뭐 하는 애냐면은 AJAX 처리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랑 이제 엑시오스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정리하면은 다시 여기를 봤을 때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액션 함수를 디스패치해서 상태값을 갱신하는 처리를 구현을 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미드레어라는 거를 낑겨 넣어서 나는 상태값을 갱신한 거지만 얘가 미드레어가 AJAX 처리를 해서 이 상태값과 우리 왜 그런 거 있었죠? 백엔드한테 데이터 복사해달라, 아니 삭제해달라, 수정해달라 요청해도 프론트가 복사해온 거랑은 동기화가 안 돼서 수동으로 한 번씩 맞춰주는 처리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얘가 자동으로 처리해버리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나면 개념은 되게 좋은데 쉽지도 않아요. 자, 일단 리액트에 리덕스를 적용하는 과정인데요. 코드가 되게 길고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를 일종의 템플릿화 시키느라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어제 한 4시 반인가 5시 그 사이까지 계속 만들어 온 코드라서 수업 진행하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만에 제 주관을 많이 넣은 코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리액트 관련 책들도 리덕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다른 책들에서 설명하는 것과 구조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냐면 다른 책들은 진짜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제 그대로만 한 거고 저는 그걸 제가 나름대로 개편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store.js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얘는 제가 src 폴더 루트에다가 계속 배치를 할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는 상관없어요. store.js라고 하는 파일이 필요한데 이 파일 안에 우리가 상태값을 관리하는 슬라이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다 그랬죠. 그 모듈들을 이 안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코드 기본 패턴을 갖다 놓으시고요. 네. 리덕스 툴킷에서 콘피귤러 스토어 설정하는 함수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이제 객체로 정의하면서 슬라이스라는 애들을 계속 여기다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일단은 뭐 얘가 들어갈 거다라고 치고 점점점은 그래도 빼야겠죠? 문법 에러니까. 자, 이 스토어를 index.js에다 연결합니다. 자, index.js에 어떻게 연결하냐면 일단은 임포트 참조부터 하고요. 이렇게 참조를 하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인덱스에서 여기까지만 처리했었죠. 이 최상위에 이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로 다시 한번 감싸요. 프로바이더라고 하면 보통 제공자라는 뜻이에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애를 여기에다 한 번 더 넣어주는 건데 이때 지금 요 스토어가 얘입니다. 이 안에 상태값을 관리하는 슬라이스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갈 거라 그랬죠. 그럼 슬라이스는 되게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상태값을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요 안에 세팅이 돼서 인덱스를 간 거예요. 그럼 인덱스에서는 그 스토어를 프로바이더에 연결해서 전체 앱을 감싸면은 이 스토어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까 슬라이스라 그랬죠. 상태값 관리하는 애들, 얘네가 관리하는 상태값들이 이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하위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한테 전파가 돼요. 그래서 index.js에서 여기가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를 처리하는 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동기 처리인 경우, 그러니까 비동기를 안 쓰는 경우인데 쉽게 말하면은 AJAX를 사용 안 하는 경우에 대한 슬라이스가 있고요. 그 밑에 또 비동기 처리인 경우, 이거는 AJAX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상태값 슬라이스예요. 버전이 두 가지예요. AJAX를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 자, 일단은 AJAX를 안 쓰는 경우부터 볼게요. 이게 AJAX를 안 쓰는 슬라이스의 기본 코드 패턴입니다. 자, 얘를 갖다 넣을 건데
src 밑에 슬라이시즈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슬라이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들어갈 슬라이스는 뭐로 할까요? 카운터. 자, 카운터 슬라이스라고 해서 이름을 하나 만들게요. 새 파일 카운터 슬라이스.js. 자, 여기에다가 그냥 이 코드 기본을 갖다 넣으세요. 이렇게. 자, 지금 이름이 카운터 슬라이스죠? 그럼 요 이름을 몇 군데 똑같이 맞춰주세요. 어디 맞추냐면은 여기 세 군데에 카운터 슬라이스라는 파일 이름을 똑같이 맞춰주세요. 일단은 얘는 생성된 객체니까 파일 이름하고 맞추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안에 네임이라고 해서 이 전체 객체의 별칭을 하나 적어줘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카운터 슬라이스는 다른 책들은 여기에 다 그냥 카운터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별칭이니까 뭔가 좀 다르게 주려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별칭이 원래 이름과 똑같다라고 해서 문제될 거 없어요. 단순히 그 바로가기 같은 걸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이름 똑같이 맞춰버리세요. 여기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이 모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상태값들을 명시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변수들을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넘버라고 하는 정수값 하나와 칼라라고 하는 색상값 하나를 준비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함수를 정의할 건데 이 넘버라고 하는 값을 플러스 하는 값과 마이너스 하는 거 두 개를 만들게요. 여기 함수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함수를 만들게요. 이 리듀서에 들어가는 얘네들을 이제 액션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함수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내보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카운터 슬라이스 점 액션스라고 하는 게 이 함수들의 이름이에요. 걔를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카운터 슬라이스 점 리듀서 얘를 통째로 또 한번 내보냈고요. 그러니까 이 함수들을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게 내보내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함수에서 이 함수들을 만들 때 함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면 돼요. 근데 파라미터는 항상 스테이트와 액션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상태값을 콜백 스타일로 갱신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콜백의 첫 번째 스테이트는요, 현재 저장되어 있는 상태값들입니다. 이거를 요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서 이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값하고 똑같은 구조를 리턴해주면 그게 다시 얘한테 들어가요. 여기서 리턴 넘버는 100
칼라는 샵 F00. 여기서의 리턴은 항상 이니셜 스테이트와 구조가 똑같은 객체여야 돼요. 이니셜 스테이트와 동일한 구조의 제이슨을 리턴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저장되어 있는 상태값이 이 함수의 스테이트라는 콜백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리턴해주는 이 값은 다시 여기로 세팅이 돼요. 이렇게 계속 돌아요. 자, 그럼 이 플러스라는 애를 호출하기 위해서 어디에선가 밖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겠죠. 어디에선가는 플러스 이렇게 호출하겠죠. 그러면 스테이트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500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한다면 이 파라미터가 액션으로 들어와요. 액션.payload라는 값으로 들어와요. 만약에 값이 여러 개가 필요해. 그래서 A는 500, B는 700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은 액션.payload가 요 제이슨 객체가 돼요. 외우세요. 지금 말한 거. 요 흐름이 제일 어렵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상태값이 기존의 상태값이 이 액션 함수의 스테이트로 들어오고 여기서 리턴하는 건 이 상태값을 갱신한다. 그리고 컴포넌트에서 이 액션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파라미터는 액션.payload라는 값으로 세팅된다. 그럼 이 액션 값을 활용해서 리턴을 좀 더 다르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플러스가 호출됐을 때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state.number가 되겠죠. 이거에다가 액션.payload를 더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버 밸류라는 값을 만들고요. 칼라 밸류는 기본 색깔 까만색 if 자, 넘버 밸류가 플러스보다 커지면은 색깔을 파란색 비슷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넘버 밸류가 0보다 작으면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까만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0일 때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만들어냈으니까 구조 똑같이 맞춰서 리턴합니다. 자, 여기선 지금 플러스에서 파라미터로 넘어온 페이로드 값을 더해준 거고요. 마이너스 처리는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처리하되 위에선 더했고 아래선 뺐어요. 자, 이렇게 된 슬라이스를 주제별로 여러 개 만들면 돼요. 여기서 모든 변수를 다 처리할 필요는 없고 변수를 내가 주제별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슬라이스를 여러 개 만들면 돼요. 자, 상태값이 흘러가는 구조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답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만들면 스토어에서 조금 전에 만든 이 슬라이스를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듀서 안에서 걔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이때 보통 우리가 임포트 할 때 이 객체 이름은 파일 이름하고 맞추는 게 보통이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걔가 이렇게 온 거고 앞에 들어오는 이 제이슨 키는
네임 값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파일 이름이 카운터 슬라이스면 여기 이름은 그냥 카운터. 책들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후문자로 카운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코드가 카운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카운터라고 하는 이 이름을 나중에 컴포넌트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환장 파티가 돼. 컴포넌트에서 카운터라고 명시하는 게 리듀서의 키인지 그냥 변수인지 슬라이스의 명칭인지 별칭인지 구별 못하고 그냥 난리가 나요. 외우라 그러는데 되게 안 외워요. 진짜로 하나같이. 그러니까 어차피 외울 거 기대 안 하니까 그냥 똑같이 맞춰버린 거예요. 생각할 고민을 안 하게끔. 그냥 다 똑같이 맞춰버리면은 구별 안 해도 되잖아요.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이 카운터가 여기 쓰인 카운터인지 저기 쓰인 카운터인지 이게 워낙 코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헷갈려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외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구나 싶어서 외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다 통일해버렸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이거는 내가 외울 수 있는 범주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퉁치면 그냥 여기는 다 똑같은 값으로 맞춰주세요가 됩니다. 여기. 얘는 그냥 요 이름 가져오는 거고. 정확하게는 이 name 요 값하고요. 스토어에 들어가는 리듀서의 키값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맞춘다라면 여기 들어가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근데 요 이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포넌트에서 또 써야 돼요. 컴포넌트에서 얘를 부를 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있으면 컴포넌트에서 요 이름을 불렀을 때, 요 키를 불렀을 때, 그럼 거기에 있는 값을 타고 가겠죠? 그 값을 타고 들어가서 요 네임 값이 일치하는 애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듈을 가동시켜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한 개만 있으니까 저거 왜 못 쓰지 하는데 오늘 여기에 슬라이스들이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면은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이게.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 기획서 받아봤을 때 슬라이스가 10개 미만으로 들어갈 줄은 한 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름을 맞춰놓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슬라이스를 준비했고 스토어까지 준비했고요. 자, 앱.js에서 페이지하고 페이지 만들고 이제 라우팅 처리할 건데 페이지 폴더부터 들어가죠. 자, 여기에 카운터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뭐 대단하지 않은 코드니까 그냥 한 번에 갖다 놓을게요. 자, 리덕스를 사용할 때 중요한 건요. 일단 리액트 리덕스라는 모듈 안에서 유즈 셀렉터와 유즈 디스패치 두 개를 가져옵니다. 이 유즈 셀렉터는 슬라이스에 있는 상태값을 구독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상태값을 가져오는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use dispatch는 액션 함수를 디스패치하는 역할이에요. 액션 함수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슬라이스 안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두 개의 액션 함수를 가져옵니다. 자, 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가져오는 애들은 그 익스포트 하는 거 요거 가져오는 거예요. 디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 똑같이 맞춰야 돼요. 임포트 할 때. 이거 외울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흐름이 아직까지 기능 하나를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끊지를 못해요, 지금 이걸. 자, 그러면 유즈 셀렉터를 사용을 해요. 이 유즈 셀렉터를 사용하면은 여기 파라미터로 콜백이 들어가죠. 이 콜백으로 전달되는 이 스테이트가 리덕스가 관리하는 모든 상태값을 다 때려박은 거예요. 이 스토어가 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그럼 여기 아까 상태값 되게 많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쓰고 싶은 상태값만 뽑아내는 거예요. 스테이트.카운터 카운터 슬라이스. 그러면 얘만 이제 쓰겠다 라고 하면 카운터 슬라이스에 아까 상태값들 정해놨죠. 스토어가 해당 슬라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값을 반환합니다. 얘가 일로 리턴 됩니다. 해당 슬라이스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값들이 리턴 됩니다. 그럼 그걸 구조분해해서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use 디스패치 호출해서 디스패치를 만들어요. 그럼 아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액션값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써서 얘를 호출하면서 이제 액션 함수를 여기다 거는 거죠. 이걸 디스패치 한다고 표현해요. 그럼 이 값은 뭐다? 액션 함수의 페이로드. 페이로드라고 얘기했죠? 액션 함수를 디스패치 한다는 게 말 그대로예요. 이게 아까 슬라이스 안에 만들어 놓은 플러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이 플러스를 호출하면서 5라고 전달해요. 이걸 액션을 디스패치 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이걸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상태값이 1로 들어오고 이 5라고 하는 값은 액션.payload라는 값으로 전달이 돼요. 그걸 가지고 이 안에서 뚜구닥뚜구닥 해갖고 얘를 리턴하면 얘가 이게 1로 반영된다 그랬죠? 그럼 그거는 이 슬라이스를 구독하고 있는 여기로 전파가 돼요. 그럼 기억하셨나요? 자, 이제 카운터 여기 밑에서 마이너스 만들었고요. 자, 카운터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app.js에서 메뉴랑 뭐 이런 것들 처리합시다. 자, 나머지 것들은 안 만들었으니까 하나만 준비하면 되겠죠. 자,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실행해갖고 잘 동작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실행해볼게요.
카운터. 그래서 버튼 누르면은 상태값이 갱신되면 화면에 들어가요. 이렇게. 아직 개발자도 그걸 안 만들었구나. 네. 그 아직 그 뭐냐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서 여기서 리덕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리덕스 데브툴스라는 게 나와요. 얘를 설치하시면 리덕스 데브툴스, 그럼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에 리덕스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리덕스라는 탭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누를 때마다 플러스 5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카운터 슬라이스 안에 플러스가 실행됐다 라고 하고요. 상태값이 기존의 0에서 5로 바뀌었고 칼라라는 값은 까만색에서 요 값으로 바뀌었다라고 변경 내역까지 표기가 돼요. 자, 또 호출한 거예요. 자, 요번에는 색상 값은 안 바뀌었고 넘버만 바뀐 거예요. 왜냐면 계속 파란색이죠. 모니터링이 계속 되죠. 네, 이렇게 변경 내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요. 얘가 오죽 흘러가는 게 복잡스러우면 그 브라우저 따면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자, 일단 다 같이 10분 정도 휴식하시고요. 여러분들 휴식하시는 사이에 여기까지의 그 스크린샷 만들어서 배포를 할 테니까 그 배포된 거 받고서 실습 진행합시다. 실습 시간 언제까지 할지는 제가 파일 배포하면서 단톡방에 써놓을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11시 반까지 일단 쉬세요. 자, 여기까지요. 자, 요번에는 이제 가장 그 하이라이트죠. 에이젝스를 접목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늘 그랬듯 데이터 조회 기능부터 갈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는 카운터대로 있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가 이제 가동을 하면서 데이터 조회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슬라이스부터 준비를 할 건데요. 자, 가동하던 백엔드는 잠깐 중단을 했어요. 미리 구현을 좀 해놨는데 이거 구현한 과정은 일단 싹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드미 파일을 보면은요, 여기 비동기 처리인 경우, 즉 AJAX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슬라이스 틀이 있어요. 일단 얘를 복사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자, 기존의 슬라이스 위에 AJAX 처리를 위한 미드레어 함수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AJAX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이스가 들어가죠. 슬라이스 이름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라고 정했어요. 디파트먼트 데이터 처리할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슬라이스 이름 여기 하나, 둘 여기 바꿔주고, 익스포트 할 때도 슬라이스 이름.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여기 크리에이트 에이싱크 청크라고 하는 곳에 슬라이스 이름이 한 번 더 들어가요. 자, 요게 이제 이 함수에 적용하는 일종의 별칭 문자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함수 안에서 AJAX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디파트먼트 데이터를 로딩하는 걸 가져올 거니까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맘대로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함수 이름을 getList라고 정할게요. 학과 목록 가져오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건데 엑시오스 써서 AJAX 쓰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니까 getPost, put, delete 중에 일단 함수는 get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접근하는 주소를요 여기에 바로 적어도 되는데 위에 이렇게 URL로 가져오게끔 해놨어요. 그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를 가져오게끔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값을 고칠게요. 디파트먼트. 자, 그러면 여기 특징을 보면은 우리는 전에 이 엑시오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가져와서 기존에 그냥 엑시오스를 쓸 때는 엑시오스 결과가 리턴하는 거를 받은 다음에 얘를 리스폰스라는 이름으로 받았죠. 엑시오스가 리턴하는 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라는 애를 추출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딱히 그런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리턴하는 걸 통째로 담아서 반환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 종전에 하던 대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계속 보니까. 우리가 종전에 이제 AJAX 처리할 때 const response라고 해서 받은 다음에 이 결과를 result는 response.data라고 해서 담았었죠. 네, 요거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맞춥시다. 자, 그래서 요 결과가 정상적일 때는 요 리절트 변수가 정상적일 때는 이게 프론트엔드한테 받은 제이슨이잖아요. 이 제이슨을 리절트에 담아서 리턴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가 동작을 하다가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캐치로 뛰겠죠. 그럼 이 에러 객체 안에 있는 리스폰스라고 하는 애를 reject with value라는 함수를 통해서 리턴을 받은 다음에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getList라는 함수는 성공했을 때는 제이슨이 리턴되고 실패했을 때는 reject with value라는 함수의 결과가 리턴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 getList 함수가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 getList 함수에서 파생되는 리듀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분기 처리일 때는 여기 키 이름이 그냥 리듀서인데 비동기 처리일 때는 엑스트라 리듀서예요. 그리고 이니셜 스테이트에는
제이슨 서버랑 지금 관리하는 값을 똑같이 맞춰놨어요. 원래 여기 들어가는 이 변수들도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정하면 되거든요. 항상 이런 구조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제이슨 서버가 관리하는 값하고 똑같이 맞춰놨어요. 필요에 따라 데이터가 뭐 그 메타 혹은 그 다음에 도큐멘트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항상 이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일단 제이슨 서버랑 맞춰놨어요. 자, 지금 여기 AJAX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저 함수 하나당 엑스트라 리듀서의 3개가 한 세트로 등장합니다. 함수 이름은 대괄호 적고요. 함수 이름점 펜딩, 함수 이름점 풀필드, 함수 이름점 리젝트입니다. 자, AJAX 처리 하나 할 때마다 엑스트라 리듀서의 3개가 한 세트예요. 절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우리는 밖에 컴포넌트에서 얘를 디스패치해요. 그러면은 얘가 실행되기 전에 중간에 먼저 얘가 한번 실행이 돼요. 펜딩이. 얘가 실행되기 전에 펜딩 쪽이 먼저 한번 실행돼요. 그래서 여기서 로딩 중이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요. 방법은 이 상태값의 로딩을 true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웃겨요. 자, 잘 보세요.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해서 리턴을 하면요. 여기서 리턴하면 그 흐름을 풀필드가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리턴하는 거는 풀필드의 페이로드로 들어옵니다. 실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캐치를 띄워요. 그래서 reject with value를 거쳐서 리턴을 하면 rejected가 실행이 되고요. 그때 리턴하는 거는 rejected의 페이로드로 들어갑니다. 외우세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리덕스는 왜 이렇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처음에 로딩 중이면요. 일단은 구성은 아까랑 똑같아요. 기존의 before에 해당하는 요 에러 그 상태 값이 스테이트로 들어와요. before. 그러면 일단 요 제이슨 구조를 점점점 스테이트라고 하면 얘를 그냥 여기다 다 엎어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로딩이라는 것만 값을 true로 바꿔서 리턴하면은 얘가 다시 여기에 업데이트가 돼요. 이 리덕스의 리듀서 함수들의 특징은요. 항상 상태값과 동일한 구조를 리턴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를 대체할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이니셜 스테이트에 명시한 거랑 동일한 구조의 데이터를 리턴해줘야 돼요. 자, 데이터를 AJAX로 로딩하는데 성공하면 지금 여기가 true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AJAX 처리 결과가 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제이슨이. 그리고
다시 요 비포 값은 요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로딩 값을 이번엔 처리 끝났으니까 fails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이 제이슨은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데이터에다. 그래서 처리가 완료되면 자, 페이로드가 있다면 그 페이로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고 아니다. 데이터를 취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미 데이터 취해서 보냈죠. 여기서 그냥 페이로드만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로딩 값은 fails로 바꾸고요. 에러 객체는 널로 치환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성공이니까 에러가 없잖아요. 그쵸? 자,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도 좀 바꿀게요. 자, 기존의 스테이트는 그대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로딩 상태는 일단은 그 에러가 난 것도 로딩이 끝난 건 끝난 거니까 fails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에러 정보에 에러 코드하고 에러 메시지를 넣어줄게요. 지금 여기 에러가 나면은 요 리절트 이 리젝트 위드 밸류로 리턴되는 게 리절트로 가는 거죠. 그럼 그때 이 페이로드는 에러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 에러 객체. 그러니까 우리가 throw new exception 할 때 쓰던 그 에러 객체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상태값이 있으면 페이로드가 존재하고 그 안에 상태값이 있으면 상태값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에러 원인을 백엔드 탓을 해요. 500은 서버 에러니까. 프론트가 잘못해도 마치 백엔드 에러이냐. 에러 메시지 스테이터스 텍스트가 있으면 걔를 쓰고 사망연산자 그 다음에 없으면 무조건 서버 에러로 뒤집어 씌워요. 자, 여기서 물음표가 되게 많이 튀어나오는데 물음표 의미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사망연산자에서 쓰는 물음표고요. 요거는 그 옵셔널 체이닝에서 쓰는 물음표죠. 페이로드가 존재하면은 여기에 접근해라. 만약에 페이로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에 접근을 안 하는 거죠. undefined 에러를 방지하려고 넣은 거예요. 요 물음표는 무슨 말인지 좀 구별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빼고 갑시다. 문법만 헷갈리니까. 자, 이게 그 비동기 리덕스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미드레어 함수에서 어떻게 리턴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 개 함수 중에 어떤 애가 실행되는지를 감지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만 스크린샷을 좀 다시 뜰게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만들었으니까 슬라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스토어에 또 등록을 해줘요.
스토어에 또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이제 디파트먼트라는 페이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작업했던 거에서 스피너하고 테이블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에러 뷰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에러 정보 표시하던 것들을 매번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그게 좀 귀찮으니까 이제 에러 객체를 받아서 이 객체 안에 있는 정보를 이제 출력해주는 에러 출력 전용 컴포넌트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러 객체를 프롭스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슬라이스에서 에러가 나면 요 에러 객체 있죠? 얘를 보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코드하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걸 받았을 때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리덕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덕스에서 유즈 셀렉터랑 유즈 디스패치 두 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에 있는 액션 함수 가져옵니다.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엔 AJAX를 처리하는 걸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유즈 셀렉터를 호출하면은 콜백 함수로 스테이트라는 애가 들어오는데 이 스테이트가 스토어예요. 리덕스 스토어. 그래서 스토어 안에 있는 모든 상태값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았어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로. 그러면은 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는 지가 갖고 있는 얘를 뱉어낸다고요. 그럼 데이터 로딩 에러 3개가 들어있으니까 받을 때 구조분해해서 받은 거죠. 자, 근데 얘는 자동으로 실행되진 않아요. 그 엑시오스 훅처럼 자동으로 실행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디스패치 함수 가져오고 유즈 이펙트 걸어서 화면이 실행 로딩되면 얘를 그냥 강제로 한번 디스패치를 해준 거예요. 그럼 페이지가 열리면서 여기에 실행되겠죠. 자, 그럼 이제 출력하면 됩니다. 자, 로딩 스피너를 걸고요. 에러가 있다면 에러뷰한테 이 에러 정보를 다 보내요. 그렇지 않다면 테이블, 그리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을 때만 반복 돌면서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마무리가 되죠. 자, 패키지.json에 백엔드 걸어줘야 되니까 스타트 명령에 JSON 서버 연결하는 거 걸었고요. 그리고 프록시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디파트먼트와 카운터가 이렇게 둘 다 동작을 하죠. 자, 다시 한번 디파트먼트로 코드는 이런데 그래도 어떤 것들인지를 좀 찬찬히 뜯어보면 이 유즈 셀렉터 콜백 함수를 이 안에서 콘솔로 좀 찍어볼게요. 콘솔.로그라고 하면서 스테이트를 출력할 건데 얘는 디파트먼트 안에서 출력하는 스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운터 해제에서도 똑같이 있었죠. 이번엔 카운터 해제에서도 이 유즈 셀렉트 할 때 들어오는 이 스테이트 값을 로그로 찍어 볼게요. 그룹 엔드를 콘솔.그룹 엔드를 안 걸었네요.
자, 지금 엄청 많이 실행되긴 했는데 보면은 디파트먼트에 보면은 이 스테이트로 출력되는 거예요.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출력했을 때 이 안에 카운터 슬라이스하고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에서 쓰고자 하는 상태값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이슨 타입으로 들어오고 있죠. 카운터 슬라이스 안에 변수 두 개 있고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안에는 데이터, 에러 여부, 로딩 여부 들어있죠. 이번엔 카운터로 가봅시다. 자, 카운터에서 스테이트를 출력해도 카운터 슬라이스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가 같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스토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값은 모든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공유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카운터를 출력하는데 이 카운터 슬라이스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를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얘만 쓰면 되는 거잖아. 카운터 슬라이스만. 그래서 카운터에서는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요 카운터 슬라이스, state.counter 슬라이스만 리턴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리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넘버하고 칼라만 골라서 받은 거죠. 디파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요 스테이트 안에 스토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듈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여기를 구현하면서 카운터에서 쓰는 변수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리턴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받을 때 구조분해해서 받은 거고요. 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요거를 받는 건데 보면은 데이터, 에러, 로딩 3개가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구조분해해서 받은 거죠. 변수 값은 일단 무조건 콘솔.log로 출력을 해서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일단 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해하고 싶으면 그 객체 안에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구조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리덕스 개발자 도구를 다시 한번 열었고요. 새로 고침해서 초기화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페이지가 이렇게 떴는데 이 디파트먼트 슬라이스가 동작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AJAX가 연동하기 전에 로딩 값을 fails에서 true로 바꿉니다. getList 안에 pending이라는 데가 실행됐다고 나오죠? 처음에 이 pending에서 한 일은 스테이트가 그대로 갖고 온 다음에 로딩이라는 것만 true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로딩이 fails에서 true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연동이 끝나고 나면 풀필드가 되겠죠. 풀필드는 데이터가 처음에 널이었는데 이렇게 배열드 값으로 바꿨고 로딩이 true였다가 다시 fails로 바뀐 거죠. 여기서 로딩이 다시 fails로 바뀌었고 데이터 바뀌었고 에러 정보는 뭐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뒀어요. 자, 그럼 이제 카운터로 가서 뭔가 또 실행을 해요. 이렇게 뭐가 바뀌었다고 나오고 다시 디파트먼트로 가면은 펜딩과 풀필드를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펜딩은 fails로 로딩 값을 fails로 true로 바꿨다고 나와요. 그럼 펜딩과 풀필드가 또 실행됐죠? 펜딩 fails를 true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출력되는 목록이 지금 바뀌었나요? 아까랑? 안 바뀌었죠. 똑같은 데이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무리 결과값을 바꾸라고 코딩했어도 바꿔봤자 변동이 없는 애는 처리를 안 해요.
아까는 분명히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 없네? 하고서 안 받아버려요. 스스로 메모리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성능 향상에 큰 이점이 돼요. 중복된 데이터는 지가 알아서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리덕스 많이 쓰세요. 리액트는 리덕스 빼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자, 그 디파트먼트 슬라이스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가 갱신이 돼서 단톡방에 이 파일만 다시 보냈습니다. 자, 오늘 진도 요거까지 나갈 거고요. 실습 시간 빠듯할 테니까 오후 중간 신호는 3시에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하시고 실습 완성하시고 이따가 중간 신호 끝나면 제가 바로 소회의실 열 테니까 실습 끝나신 분들은 각자 그 작업하던 스케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